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이번 영상의 썸네일 반드시 기억하자 추세 조정 추세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추세 조정 추세가 계속 연속된다는 것은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지저항 추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긋는 법, 그리고 HTS에서 어떻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뭐 간단한 꿀팁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지저항 추세선을 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또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추세 조정 추세. 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조정 추세라는 말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계셔야 돼요. 언제나 주가 가격은 추세 조정 추세의 연속입니다. 추세 조정 추세의 연속. 대부분 N자를 그리면서 파동이 만들어지죠. N자 파동. 그런데 뭐 다 N자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N자의 변형들, 이렇게 늘어진 N자냐, 뾰족한 N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N자의 이제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렸던 그런 뭐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에 응용할 건지에 대한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돌파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돌파.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파 가격이 그 선을 이제 이탈할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돌파하는 경우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고 또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그럼 추세의 형성은 어떻게 보냐, 소멸은 어떻게 보냐, 뭐 다 돌파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상향 돌파, 하향 돌파 내지는 하락 추세가 상향으로 이제 이렇게 훼손됐을 때 우리는 이제 소멸됐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매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추세 추종, 말 그대로 추세가 하방으로 갈 때 매도의 방향으로 가고, 이건 이제 선물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상방으로 갈 때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고 뭐 이런 표현인데요. 역방향 매매라는 글도 써놨죠. 역방향 매매라는 게 추세는 상방인데 요런 이제 상단에서 추세의 상단에서 이제 매도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제 역방향 매매라고 하는데 이거 줄여서 역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매는 좀 위험을 많이 수반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채널이 이렇게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이 채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위의 채널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추세 하방 하단선에서 이제 매수를 받았는데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순방향이었는데 추세 추종이어서 여기서 받았는데도 깨져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언제나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뿐이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찾아서 여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경우. 하지만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위로 올라갔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어, N자형 파동 다시 한번 뇌에 새기자. 뇌새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과 역방향 매매가 모두 있지만 우리는 추세 추종을 주로 이제 하셔야 된다. 역방 매매가 무조건 안 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추세 추종 우리가 추세에 따라서 추세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매매에 임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확률도 훨씬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세를 따르세요. 추세를 따르시고 추세와 함께 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항상 몸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 조정, 추세 중에 조정은 뭐가 있냐? 이렇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두 가지로 나뉘어요. 조정이 무조건 가격에 대한 조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 상단에서 요 아래까지 하방 추세를 만들고 조정을 요만큼 지금 보시면 거의 한 50%안 되게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추세 조정 추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조정이 가격뿐이 아니라 시간도 조정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시간 동안 상승했으면 또 뭐 30분 내지는 뭐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 이유들 이런 구분을 해서 좀 보시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함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지금 횡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시간 조정의 대표적인 거예요. 추세가 상방으로 쭉 만들어져서 우리가 추세를 가지고 갔는데
추세 막판에 이제 흐물흐물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종을 받는 경우, 그러면 이제 시간 조종으로 올라온 만큼의 시간을 옆으로 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계단식 상승이 되고 거기서 다시 힘이 빠지면 내려오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에 임할 때는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뿐이 아니라 보조지표, 물론 후행지표지만 이제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모든 게 이제 가격의 그림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격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이제 완벽하고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로 검증을 하고 지지와 저항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도 함께 보고 또 교차로 아래 이제 보조 지표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확률을 높여가면서 좀 더 안정된 거래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미니 나스닥 100 차트고요. 분봉은 지금 1분봉 편안하게 그냥 1분봉 한번 펼쳐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HTS 사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이렇게 지지선을 긋는 거, 지지선을 몇 개 그어볼게요. 의미 있는 곳들 이런 자리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선들이 일단은 이렇게 살아있죠. 가로선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이네요.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만나면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추세선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그어놓은 손에 추세선 복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평행으로 이렇게 선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채널의 간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간격만큼 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 채널만큼 그러면 상단 하단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물론 아래도 만드셔도 됩니다. 아래쪽으로도 함께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널이 이렇게 가고 넘쳤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추세의 방향과 이제 지지 저항선을 함께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데 이평선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캔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함께 보시는 거죠. 함께. 멀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거 뭐 이평선도 이렇게 돼 있고 추세선이 하방이고 뭐 지지를 깼고 보조 지표가 과매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의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실시간 매매에 우리가 접하면 요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교차해서 모두 볼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가격에 가 있거나 이 캔들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훈련밖에 없는 거죠, 훈련. 그러니까 이 차트를 전체를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차트에 몰입돼 있다 싶을 때는 뭐 한 걸음 물러나서 의자를 뒤로 좀 무르고 모니터 전체를 한번 보는 훈련. 내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면요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30분 내지는 1시간 간격으로 30분은 그렇고 1시간 정도씩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는 시간을 알람이 딱 울리면 1시간 됐구나. 그럼 한번 물러서서 이렇게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계속 갖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초점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좁아지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방 그어봤고 이제 또 상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두 개만 생기면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그으면 이제 자동으로 펼쳐지는 거 어제 이제 HTS 사용법 알려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그러면 요거 상방도 제가 복사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추세선 복사하기를 해서 지금 요 폭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아직 안 나왔다고 치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요만큼 돼서 이제 만들어서 이 추세선을 아이고 넘어갔네요. 추세선을 넘었다.
이 작은 데서도 계속 추세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넘어가는 자리들, 넘어가는 자리들. 이거는 이미 이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쵸? 이 추세선의 각도는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뿐이 아니라 이 뒤에도 맞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을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위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게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 위에 여기 지금 좀 전에 그려놓은 지지선이 이제 저항이 돼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하단 맞고 처음에 그린 하단선 맞고 다시 위로 위의 채널을 또 넘나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전에는 요 하단만 보였을 때는 요게 채널 전체였는데 위아래로 한 칸씩 이렇게 더 그어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중심선이 돼버린 이 큰 채널의 중심이 돼버린 경우가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계속 그어 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매매는 어떨 때 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지지 저항선과 이제 추세선이 만나는 곳들 그리고 이평이 보면 이제 이평이 계속 확산됐다 수렴됐다 확산됐다 수렴했다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하방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부터는 뭐 다 하방이죠. 여기서부터 쭉 하방이지만 한번 상방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다시 하방을 찍고 이제 상방의 채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로 선을 그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추세 조정 추세 N자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라고 이제 그려 드린 거고요. 이평선이 확장됐다 수렴되고 수렴되면 다시 확장되고 자 이게 N자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N자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이평 상단에 이제 정배열일 때 또 추세선 상단을 밟고 돌파를 한 이후에 상단을 다시 밟고 올라가면서 정배열일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맥점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 이제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곳들은 이제 매도 시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갖고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가 청산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낫죠. 청산 시점이다. 청산도 이제 함께 보조 지표를 함께 이제 보십니다. 진입할 때나 청산할 때나 항상 우리가 유념할 것들은 캔들만 보지 말고 이렇게 이평선, 캔들 모양, 가격 그리고 보조 지표를 함께 꼭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추세선이나 지지 저항선 매매의 방법들을 뭐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 이유는요. 뭐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언제나 맞지는 않아요. 언제나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게 그럼 잘 안 맞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냐?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다 눌러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하방으로 벌써 이제 추세선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세선 깨고 내려오는 것들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그럼 또 옮겨가는 거죠. 내려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만들어졌죠. 그럼 옮겨가는 겁니다.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또 옮겨가는 거죠. 여기서 미리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안 만들어져도 예를 들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에 우리는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리 움직여서 우리가 요런 마른 모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함께 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 상방 추세일 때 또 추세가 훼손됐을 때 이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이렇게 훼손됐을 때 하방 채널 또 훼손되고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평이 이렇게 모였다가 수렴했다가 다시 아래로 꺾는 모습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시고요. 계속 그으시다 보면 방법들 나오죠. 그리고 맥점은 언제나 돌파했을 때가 아니라 돌파하고 다시 지지할 때
지지할 때가 맥점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항상 기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N자형 꼭 기억하셔라 이런 표현들 하는데 N자형이 만들어지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요. 깨져서 여기 깨졌죠. 깨졌는데 깨질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여기가 매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뭐 다른 어떤 매매에서도 똑같이 응용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 조정 추세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추세선을 계속 그려보시고 계속 맞춰보시고 지지 저항선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만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놓고 멍 때리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그러면 빠지는 순간 또 하나 만들어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붙이냐? 이 전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전에.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전의 모습을 응용을 해서 여기다 붙여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계속 연장이 되는 모습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마름모로 만들어 보고 또 지지 저항선 그리고 보조 지표를 함께 응용해서 같이 포지션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맥점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이 자리가 명확하구나를 죄송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꼭 이렇게 매매하세요.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이렇게 양봉 떨어질 때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연습해 보시면 그 자리들이 스스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보인 자리들은 매매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이 익숙해지면 뭐 차선 변경할 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을 하면 나도 모르게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몸에 배는 것처럼 매매에 성공을 하시려면 이렇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추세선이라든가 지지 저항선, 이평선을 보고 캔들의 모습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그게 자연스럽게 매매와 연결이 되지. 이렇게 뭐뭐 하는 법, 뭐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돈 버는 법 해서 추세선이 돌파됐을 때 내려와서 양봉 하나, 음봉 하나 내려와서 추세선을 밟으면 여기가 맥점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런 경우들은 한두 경우 맞기도 하죠. 하지만 늘 맞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기본부터 탄탄히 함께 다져가시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고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앞으로도 이렇게 뭐 보조 지표도 말씀드리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뭐 과매도에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라는 표현은 저는 결코 없을 겁니다. 대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자. 그리고 확률적으로 어떻게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런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겠죠. 이게 벌써 영상을 올리고 지금 뭐 6개, 7개 이제 시작인데 캔들 나왔고 이평선 나왔고 지지 저항선 그리고 벌써 추세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조 지표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차트가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좀 연습을 좀 깊이 있게 연습을 하시고 몸에 배는 연습들을 하시면 하나하나 같이 따라 해보고 따라 맞춰보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배는 매매들 편안한 매매들 그리고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든 분들 성공 매매를 응원드리고요. 그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